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지난 편에 다가구랑 다세대 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념이 잡힌 다음에 제가 그 다음 편에는 다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했고, 이번에는 이제 다세대 편, 다세대 종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하는데요. 건축법상으로는 이게 다세대라는 게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건축법상의 종류에서 이제 다세대가 하나가 있는 건데, 지금부터 그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고 그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 그러니까 다가구 종류하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세대 종류하고 이 두 개를 구분만 잘 하셔도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사항을 보심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아주 간편하고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확실히 더 많이 보일 거고 보는 게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뿌듯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은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다세대의 종류들을 이제 나열한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종류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 첫째 아파트, 둘째 다세대 주택, 이게 흔히 말하는 다세대 제일 많이 알고 있죠. 빌라라고도 많이 통용을 해요. 세 번째 연립주택, 그리고 네 번째 기숙사가 있어요. 참고적인 사항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등기상으로는 구분 등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집합 건물의 일부이지만, 등기상으로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의 이제 용어로 봤을 때는 별도로 오피스텔 이렇게 따로 나와 있지 공동주택의 일부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한 호수별로 주인이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구분 등기할 수 있는데 등기상에는 오피스텔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네, 공동주택의 종류에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공동주택의 종류이고요.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벽이나 복도, 계단, 일부 시설들을 같이 사용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각각 갖추고 있고, 등기상으로는 당연히 구분 호수별로 주인이 따로 있는 구분 등기 형태이다라는 게 이제 집합 건물이자 공동주택의 특징이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아파트 설명을 드릴 거예요. 흔히 쉽게 알고 계시는 이제 이름이 아파트인데, 이게 뭐 아파트먼트의 줄임말인 건 당연히 아실 거고, 우리나라 건축법사 기준의 아파트는요 5층 이상의 건물을 아파트라고 해요. 꼭 고층만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강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가 떠야 되니까 강서 이후의 지역은 뭐 이제 고도 제한 때문에 고도지구라는 게 있어서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꼭 5층, 6층이라고 아파트가 아닌 게 아니에요. 5층 이상부터는 아파트여야 되는 거예요, 건축법상. 그러면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 건물은 분명히 5층인데 왜 아파트라고 이름이 안 돼 있고 무슨 빌라 이렇게 돼 있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건물 가보시면 총 5층인데 지하가 1층이 있거나, 그러니까 반지하나, 아니면 지리상으로 이렇게 언덕이 져 있어가지고 지하인데 이제 1층처럼 보이는 집이거나, 아니면 필로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필로티가 있는 구조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으로 1층을 보지 않아요. 층수에 산입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층을 제외한 지하층이나 필로티를 제외한 층 중에 5층을 넘어야 아파트로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빌라가 한 층이 더 생기면, 4층짜리 빌라가 한 층이 더 생기면 이름이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집합 건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 공동주택의 대명사 아파트가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연립주택이에요. 무슨 연립 많이 들으셨죠? 주택 이렇게 많이 들으시기도 하지만 연립이라고 많이 이제 이름을 그냥 이렇게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건축법상으로는 어떤 기준이 돼야 연립이냐면 바닥 면적이라고 하죠. 한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200평. 그러니까 660 나누기 3.3이 1평이니까 3.3을 하면 200평이에요. 200평을 초과해야지 이제 연립으로 이름을 불릴 수 있어요. 층수는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해요. 이 부분은 다세대 주택이랑 동일한 부분인데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다세대 주택의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립주택이랑은 똑같은 부분은 4층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층 이상일 경우에는 아파트니까 당연히 4층 이하여야 빌라나 이제 연립주택이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한 개의 동에 기준으로. 그러니까 연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 개 동으로 이제 뭐 연립 A동, 무슨 연립 B동 이런 거 많이 보실 거고, 빌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니까 가시면서도 아는 만큼 보이게 되니까 아, 이건 이래서 연립이 되는구나, 이건 이래서 빌라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수 있는 거죠.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더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다세대 주택이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다음으로 많은 형태가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세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다세대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개념만 대략적으로 있으시지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다세대라고 많이 하는 게 빌라예요. 빌라가 사실 건축법상에는 없는 용어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이렇게 많이 불리는 다세대 주택의 다른 말로 많이 불러요. 빌라에 대해서 이제 왜 빌라가 됐는지 이름에 대해서 어원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정확한 어원이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요. 이제 사전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유럽이나 특히 영국이라고 많이 하는데, 어느 분은 프랑스라고 하고 어느 분은 영국이라고도 해요. 저는 영국이라고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영국이라고 기준을 하고, 영국의 귀족이 이제 별장을 짓고 따로 이렇게 휴양을 즐기려고 만들어 놓은 별채를 빌라라고도 했대요. 그게 첫 번째 어원이고, 일단 빌라의 두 번째 어원은 빌리지라고 있잖아요. 마을. 공동체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부락을 이루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집단으로 거주를 하죠. 그 공동체 마을을 빌리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빌리지의 스펠 앞까지 따서 빌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지금 두 가지 어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빌라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고 다세대 주택이라고 이제 많이 안 하시고 빌라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빌라라고 건축법상에는 있는 용어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그 어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공동주택 형태의 네 번째 끝으로는요, 기숙사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일부로 봐요. 그래서 이제 크게 활성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 라는 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다세대 형태는 공동주택이라는 건축법상 용어로 분류가 되고, 크게 네 가지로 공동주택을 나눌 수 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라고 한다. 빌라의 어원에 대해서 두 가지는 앞서 설명드렸고요. 네 번째 기숙사 형태다 라는 건데, 참고적으로 이 기숙사랑 다중주택이랑은 다르니까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다중주택은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의 형태의 다가구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아까 잠깐 짚었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공동주택의 종류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이제 집합 건물로서 구분 등기는 가능한 종류다. 다세대 형태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는 공동주택의 종류이지만 오피스텔은 별도로 등기가 되고 집합 건물의 일부다. 네. 그러니까 건축법상에 공동주택이 있는 거고 오피스텔이 있는 거고요. 권리상으로 집합 건물의 형태로 이제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이제 권리상, 등기상으로 넘어가면 된다고 보면 되는데, 단독주택 형태냐, 그러니까 주인이 한 건물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호수별로 구분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느냐, 네, 그거의 차이가 집합이냐 단독이냐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수, 아파트는 5층 이상, 빌라나 연립주택은 4층 이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건 빌라랑 연립의 차이는 바닥 면적, 한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m를 초과하느냐 아니냐다.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 연립이라고 하고, 초과하지 않고 그 이하인 건 빌라, 다세대라고 한다 라는 차이고요. 끝으로 지하층이나 필로티 1층 주차장을 쓰는 기둥으로 세워둔 데 있죠. 거기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한 층을 계산하는 게 아니다, 건축법상. 네. 그리고 끝으로 높아심이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 하는 포함을 하는 거예요. 4층 포함이에요. 그리고 초과는 4층 초과다 하면은 5층부터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조금 꿀팁으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